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거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모두 거울 앞에 섭니다. 출근을 준비하거나 혹은 어딘가로 나아가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이죠. 그때 거울 속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입니다. 만약 아침에 마주한 당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그날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마음에 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울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내면의 감정입니다. 거울을 보며 어제와는 뭔가 다른 기분이야 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 너머에 있는 당신이 삶에서 느껴야 할 바로 그 감각입니다. 일단 집을 나서는 순간 진짜 전쟁은 시작됩니다. 집 안에서는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 그 반영된 이미지를 통제하는 것 또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바로 그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 싸울 준비가 됐어. 나는 싸울 수 있는 정신력을 갖췄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집을 나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는 진정한 남자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제 마음속 영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 상상 속에서 저는 바로 그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도 본받을 만한 롤모델도 없이 자라던 저에게 그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제가 상상하던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라는 것을요. 한때 우러러보던 그 모든 영웅들의 모습을 이제 제 자신에게서 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바로 내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질문하고 세미나를 찾아다니며 쉬운 답을 구하려고 하죠. 하지만 위대함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리고 앞으로 수백만 번이라도 말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독한 노력의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멋지게 편집된 다큐멘터리나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처참한 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독한 노력의 과정은 끔찍하고 추하며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 로키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영웅의 서사가 아닙니다. 현실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힌 채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쥐고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 모습 어디에도 동기부여가 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단순히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 바로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냅니다. 잠 한숨 자지 않고 400km,
500km를 달릴 때도 있습니다. 출발선에 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수십 시간의 달리기가 끝났을 때 제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성공의 한계를 두는 이유를 묻습니다. 저는 1년에 서너 달, 때로는 5달 동안 스모크 점퍼로 일합니다. 스모크 점퍼란 일반 소방대원들이 접근하기 힘든 깊은 산속 화재 현장의 낙하산으로 투입되는 최정예 산불 진화대원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저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힘든 일을 사서 하냐고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공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라 부릅니다. 만약 제가 1년 내내 강연만 하러 다니고 책을 쓰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저는 제 인생을 바쳐 쌓아올린 바로 그것, 저의 가장 큰 강점인 의지력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 의지력은 제가 다른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무서운 힘입니다. 이 힘은 제가 평생 번 모든 돈보다 가치 있습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이나 부끄러움 없이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제 모습을 꾸며내고 대화가 끝나면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라며 자책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더 이상 거짓도 변명도 꾸며냄도 없는 삶. 이것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기분이며 제가 번 모든 돈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맹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실된 자아를 구축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의 상한선을 둡니다. 안락함에 빠져 단 몇 달이라도 나태해진다면 저는 다시 아무것도 아니었던 과거의 저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성장은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나오고 저의 의지력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브라질 인디애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제 관심사는 오직 운동과 농구, 그리고 공부뿐이었습니다.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책임의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 전 일어나 학교에 가기 전 매일 아침 5시에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동네 골프 코스 주변을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인 21km를 달렸습니다. 달리던 중 저는 익숙한 교차로에 다다랐습니다. 과거에 어떤 인종차별주의자가 제게 총을 겨눴던 바로 그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달렸지만 무언가가 저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교차로에 섰을 때 저는 그 거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이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거리의 심장부를 향해 전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나운 개 2마리가 저를 쫓아왔고 양옆의 숲은 저를 집어삼킬 듯 어두웠습니다. 마치 1960년대 미국 남부의 흑백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트럭이 나타나 저를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더 빨리 달렸습니다. 결국 개들은 추격을 포기했고 그곳에는 오직 저의 거친 숨소리와 시골의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정화의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저는 마침내 그 거리를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세뇌시켜 불편함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달리러 나갔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제 마음은 운동화를 신어
라고 외쳤습니다. 때로는 책임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와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거울 속 저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불편한 경험들을 이겨낼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더 강인해졌고 그 강인함은 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게 공부만큼 힘든 것은 없었습니다. 식탁은 저의 24시간 독서실이 되었습니다. 미군 입대 자격시험인 ASVAB에 2번이나 낙방한 후 어머니는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저만의 학습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기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필기하고 외우는 방식으로는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과서 한 페이지를 읽고 그것을 공책에 그대로 베껴 쓰고 그 과정을 2-3번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지식은 그렇게 제 마음의 거울에 달라붙었습니다. 1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면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6시간을 복습해야 했습니다. 저의 공부 계획과 목표들은 포스트잇이 되어 책임의 거울에 빼곡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배움에 대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6개월 만에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었던 저의 읽기 능력은 고등학교 졸업반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단어 카드를 만들어 몇 시간, 며칠, 몇 주 동안 그것만 들여다봤습니다. 수학 공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제 성적으로는 대학에 갈 가망이 없었고 농구팀 주전 선수였지만 어떤 대학 스카우터도 제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군대가 제게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ASVAB 시험에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도전에서 저는 마침내 합격선을 넘었습니다. 목적을 가진 삶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공부와 운동에 몰두하자 증오심은 마치 뱀의 허물처럼 제 영혼에서 벗겨져 나갔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그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가 보였습니다.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조롱하고 위협하려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사람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더 이상 시간 낭비였습니다. 만약 제가 인생에서 그들을 이기고 싶다면 저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모욕과 무시는 제 안에서 타오르는 엔진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졸업할 무렵 저는 제가 얻은 자신감이 완벽한 가정이나 타고난 재능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개인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자기 존중을 가져다 주었고 자기 존중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 시간과 장소를 초월했을 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신기루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와 가장 깊은 두려움은 잠시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 2배의 힘으로 당신의 삶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야